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호남신학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의 방일련 교수입니다. 오늘 현장에서 음, 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사회적 사각지대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또 어르신들과 어르신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어르신들과 어떤 식으로 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접촉, 비언컨택트적 삶을 우리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럴수록 더욱더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은 더욱더 소외되고 더 어려움을 더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이가 힘들면 힘들수록 실은 가장 관계가 사회적 관계가 그 약한 곳이 터지기 마련인데 특별히 이제 그 가족 안에서의 그 아동의 문제, 또 가정 폭력의 문제, 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에 대한 관련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는 그러한 그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은 그러한 그 큰 사회라는 것이 큰 하나의 몸이라고 생각하는데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우리 발끝에까지 가서 온몸 구석구석에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러한 그 코로나나 이런 그 전염병 같은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 그 사회적 온정이 예, 그 구석구석까지 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실은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사회적 사각지대에 있는 그 어르신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그런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다 생각을 합니다. 비단 병원에 있는 의사뿐만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손과 발걸음 또 우리의 시간을 내서 그런 찾아가는 발걸음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선에 여러분이 계신다. 또 그 여러분들과 같이 그래서 이렇게 이 시간 같이 2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건데요. 아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입과 또 우리의 행동으로 어떻게 하면 좀 실질적으로 나타내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론 교육은 한 30분 정도 하고 또 30분 정도는 또 실습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첫 시간에는 노인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어르신들에 대한 상담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상담은 뭐 지금 대학에서 가르치는 상담은 그 심리치료 상담으로 아주 깊이 있는 어떤 그러한 상담을 가르치는데 실은 현장에서는 그런 깊이 있는 상담의 이론들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그러한 그 조금 심플하면서도 간단하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현장에서 쓰는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상담의 내용들에 대해서 그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시간편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고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란 자석과 같이 참 요상한 것. 듣기는 자석과 같이 참 요상하게도 창조적인 힘이 있다. 우리의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끌려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들이 어떤 치료의 광선을 내뿜는 듯 우리가 그들의 반경을 벗어나지 않으려 하는지를. 여기에 그 이유가 있다. 누군가 우리에게 귀 기울일 때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열어서 확장시킨다.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고 마침내 생명을 얻게 된다. 브렌다 랜드라는 사람인데요. 여권주의자고 저널리스트고 작가인데 듣기라는 것이 실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도 생명이 살려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자녀를 키워보고 또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어릴 때 부모님과 이야기를 많이 하고 부모님께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부모님이 잘 들어준 아이들은요. 굉장히 성격이 좋고 대인관계가 열려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부모와 대화 소통이 없고 부모에게 많은 부모가 많이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마음이 좀 불안하고 대인관계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녀를 키울 때 어릴 때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주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것이 힘이 돼서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비단 실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인의 어르신들에 대한 이해와 상담의 핵심은 잘 듣기입니다. 듣기를 잘해야 된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과 2시간 동안 강조하고 어떻게 잘 들을 것인가. 어떻게 어르신들의 특성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여주면서 들을 것인가. 그것이 핵심이고 듣기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 하는 것들이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라 이 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 1교시 때는 노화에 따른 신체 심리적 변화와 건강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2번째 시간에는 노인 상담의 특성과 기술을 이해하고 노인 상담을 실질적으로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기는데요. 이 시간 알차게 한번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분 정도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파워포인트 내용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진이 제 연구실에 있는 사진인데요. 그 장수마을에서 찍었던 사진 작가가 찍어가지고 이렇게 제 연구실에 지금 걸어놨는데요. 자, 이 사진을 보면 참 마음이 푸근해지고 인생이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르신하고 노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조금 더 경직되고 조금 더 추하고 뭔가 거리가 두는 것 같은 늙으면 안 될 것 같은 뭔가 마지막은 조금 더 서운한 이런 느낌이 아마 들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실은 생각해 보면 노화라는 것은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에이징이라는 것은 AGE 나이인데 나이에 ING를 붙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화라는 것은 계속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이 이렇게 백발의 주름진 얼굴로도 노하지만 실은 어린아이가 서서 걷고 활동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이 바로 에이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달리 이야기해서 노인의 특성,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혐오하고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러한 과정은 인생에 있어서 정상적인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또 여러분 만나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하나의 비정상적이고 또 잘못된 것들이 아니고 하나의 인간이라고 그러면 인간이라면 당연하게 걸쳐야 될 과정이고 완벽한 인간으로 존재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젊었을 때의 모습, 활동적인 모습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주름지고 또 기억력이 상실하고 또 우울해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이해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정상화다. 이 정상적인 과정이다. 치매가 오고 또 깜빡거리고 고집이 세지고 이런 것이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좋고 젊고 크고 아름다운 것만 정상적이라고 강조하면서 물건을 파는 그러한 것이 우리 자본주의 사회인데요. 자본주의 사회가 심어준 그런 잘못된 편견입니다. 이 중에서 늙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고 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의 인간이라고 하면 완벽하게 정상적인 과정이다.
그 정상적인 과정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어르신들의 노인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그 특성, 그 다음에 어르신들의 욕구, 또 어르신들의 문제, 또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점들을 조금 더 갖춰야 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것은 이 동일시라는 그림인데요. 예,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예,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얼굴이 있죠. 실은, 그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 나라는 존재는 예, 이렇게 별도로 있기보다는 내가 만나는 숫자만큼의 나가 존재한다. 또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계속해서 변화해 간다. 젊었을 때 활력이고 외향적인 나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소심하고 경직된 나가 있는데 내가 누군가 그러면 내가 누군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나를 무엇으로 이야기할 것인가? 실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결국은 나의 모습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의 노화의 과정에 대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정의, 노인이 뭘까? 예, 우리 히든크 감독 46년생인지 진짜 모르겠는데 예. 노인의 정의는 첫 번째 정의 중에 하나는 역연령, 이런 주민등록상의 또 달력상의 연령으로 본다고 그러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예, 이것을 노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이로 이렇게 보는데 현대사회의 65세는 굉장히 그 젊은 나이죠. 그러나 법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법적이라는 것이 그 연령, 그런 주민등록상의 연령으로 65세 이상, 뭐 아프리카는 50에서 55세, 유엔은 60세. 실은 우리나라도 100여 년 전만 해도요, 50세까지 살기가 쉽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대마다 그 노인에 대한 어떤 연령이 좀 다르고 조사를 해보니까 실은 어르신들에게 조사해보니까 노인의 연령은 어느 정도냐 물어보니까 한 70세 정도는 돼야 노인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능적 연령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노인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체라든지 조직 또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사람 또는 생체의 적응 능력이 점차 약화되어 있는 사람, 면역력이 굉장히 약화되고 조직의 예비 능력이 약화되어 환경 변화에 제대로 적응이 안 된 사람, 사회적 노화죠. 그래서 직장 안에서 새로운 신기술이 자꾸 나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사회적인 노화다. 신체적인 노화, 사회적인 노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은 노인은 역연령적 관점과 기능적 관점을 통합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어르신, 고령자, 시니어, 연장자, 원로 또 요즘에는 제가 이제 그 효령 노인복지타운 운영위원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노인복지관에서도 많이 쓰고 계실 것인데 선배 시민이다 이런 말도 씁니다. 예, 선배 시민. 예. 다양하게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어르신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대개 신체적인 퇴화기에 있는 분들 또 성격이 변화되고 정신 기능이 약화된 또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는 퇴직으로 인해서 또 개인차가 심하는데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만 가지고는 노인을 정의하기 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이 바로 노인이 정의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보면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 한번 자세히 한번 보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피부 지방의 손실로 주름이 생긴다. 지방이 그래서 주름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치아가 손상되거나 계속해서 빠지는 예.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제 50대, 60대 이제 치아 손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도 치아가 이렇게 빠지면서 혁혁하게 이렇게 늙어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봤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과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콜라겐의 감소로 허리가 구부러진다. 그 다음에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서 부스러지기 쉽다. 예, 저희 어머님도 한 60쯤 하셔가지고 침대에서 내려오시다가 이게 힙 조인트가 나가셔서 새로 뼈를 이식을 하셨는데 이 뼈 관리가 뼈가 굉장히 약해지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신체 내부적인 반응은 뇌와 신경계의 변화는 일상생활에서 반응 시간을 좀 길어지게 하는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도 어떤 말하는 것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도로를 건너가는데 차가 오면은 아이들은 갔다가 뒤돌아오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빨리 지나가 버리고, 어르신들은 그 자리에 서 있는다는 거야. 반응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기억에도 영향을 주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변 활동이 이제 길어지면서 뭐 전립선 문제 같은 거,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보이는 시력과 청력 또 감퇴되고, 그다음에 수면 시간이 감소돼서 일찍 자고 또 일찍 일어나는 그런 특징들이 일어난다. 특별히 이제 오늘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어르신들 이러한 생리적이고 또 화학적인 변화 때문에 이제 그 성격이 변하는데, 성격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라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는 몸과 마음이 하나다. 특별히 한 가지 더는 몸과 마음과 환경이 하나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위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맥락 의존적이다. 그러니까 환경 안에 마음이라는 게 존재한다. 예.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느냐가 그 마음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환경과 몸과 마음은 하나다. 이런 것들이 합해져 가지고 이제 성격이라는 것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떠한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 요인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하는가를 좀 알게 되는데, 크게 보면은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울증 경향이 증가를 한다. 예, 잘 웃지 않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일단은 몸이 아프니까, 예, 몸이 아프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 하다가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그다음에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게 되는 거죠. 예, 부모님도 떠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친구들도 떠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우울해지는 어떤 경향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어떤 우울의 경향이 증가하게 되는, 내향성과 수동성이 증가한다. 그 외향적인 사람들도 굉장히 그 내향적이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어떤 걸 좀 시켜야 이걸 하는, 그래서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자녀가 좀 이야기를 몇 번 해줘야 되고 옆에서 가자고 해야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주는 데 있어서 자발적인 것보다는 수동성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자꾸 설명해주고 하자고 하고 이렇게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거죠. 경직성이 증가한다. 이 경직성이라는 게 딱 굳은 거잖아요. 그 굳은다는 것은 성격의 경직성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젊었을 때 했었던 패턴들을 노인 때 노인이 되어서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 어떤 문제 해결의 방법들을 노인이 돼서 그대로 쓰는 거죠. 젊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길렀었던 자녀 양육 방법을 지금도 손주에게 그렇게 쓰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부간의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직성이라는 것이 옛날의 방식을 계속해서 고집하게 되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이제 지금 현재의 문제는 새로운 문제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문제에 따라서 새로운 창의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직성들이 조금 더 이렇게 증가하는 현상이 되는. 그다음에 이제 의존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된다. 몸이 아프니까 자꾸 혼자가 이제 누가 좀 태워달라고 그러고 뭘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또 심리적으로 계속해서 자녀를 또 부부간에 또 의존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제 자녀에게 손 벌리게 되는 의존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노인학대에 관련된 그러한 연구를 보니까요, 의존성의 정도와 노인학대의 상관성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신체, 심리, 사회, 정신, 경제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조금 강화하고 그 잔존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에 대한 회상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꿈을 먹고 살고, 어르신들은 아니 그 젊은 사람들은 그 꿈을 먹고 살고, 어르신들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의 전망이 그 미래에서 과거로 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인지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50대가 이야기하면요, 그러니까 시간의 압축 현상이 일어난대요. 50대, 40대 때는요, 20대나 10대 때가 굉장히 멀게 오래전 일을 해지는데, 60대가 되지면요, 60대, 70대가 되면 20대가 엊그제까지 생각이 드는 거죠. 엊그저께 저기 내가 취직 가고 한 것 같아 벌써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60에서 20대의 그 시간이 압축이 탁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회상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는 경향인데 이것이 하나의 정상적인 하나의 노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겪게 될 하나의 노화의 과정이고 어르신이 겪고 있는 노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다. 오래된 아까 이제 그 기억력이 좀 쇠퇴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친근한 사물들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떤가요? 과거가 그 해상이 되거든요. 기억이라는 것은 기억에 관련된 연구를 보니까요.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하나는 오래되니까 부식이 돼서 없어져 버린다. 그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찾고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다 보면은 그것이 잊혀져 버린다 이렇게 봐요. 잊혀져 버린다.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기억력이 쇠퇴하기 때문에 과거의 것들을 자꾸 이야기를 해서 그걸 복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 복원하는 방법이 옛날 물건들이에요. 옛날 물건들 같은 경우를 자꾸 보면 옛날 것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것은 잘 잊어먹어도 어떤 오래된 시집 때 어떤 물건이라든지 요강이라든지 우리가 봐서는 정말 구닥다리고 그냥 버려야 될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어르신들은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락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돕는 분들이 그 쓸데없이 그냥 잡동사니 그런 것들을 두냐 하고 이렇게 보고 우리 집에 가보세요. 어르신들 옛날 물건이 막 줄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르신들의 하나의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걸 질문을 들렸을 때 기억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일으키는 것이 옛날 물건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는 어르신들에게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렇게 옛날 쓰던 물건들 있잖아요. 이 물건들을 하나씩 가지고 오는 집단하고 그냥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는 집단하고 비교를 해봤더니요. 요양원에서 적응력이 옛날 물건들을 가지고 오는 집단들이 굉장히 적응력이 좋다는 거죠. 그걸 추억하는 거죠, 이렇게. 예, 추억할 물건이 없으면 기억이 회상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생애의 나날이 짧아지고 있음을 느끼는 시간 전망이 생각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은 연세가 얼마 남았어요? 뭐 90살 산다면 5년 남았어. 이렇게 그렇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들이 있는 게. 유산을 남기려는 계획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게 자기가 왔다 간 흔적을 남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책을 남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가치나 신앙을 남기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물질적인 이런 것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정상적인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 또 성역할 지각이 반대된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이고 남성은 남성성이 줄어들고 여성은 여성성이 줄어들면서 반대의 호르몬 현상이 일어나면서 남성은 여성화되고 여성은 남성화된다. 그래서 남성은 50대 이후가 되면 집으로 돌아오고 여성은 50대 이후는 집을 나게 된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예, 부인이 곰탕을 끓이면 사시나무 떨듯 떨다 그러잖아요. 저 곰탕 끓여놓고 며칠간 집 비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사할 때 강아지를 꼭 손에다가 짚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자기는 버려도 되는데 버리는데 강아지는 안 버리니까 강아지 붙잡고 있으면 자리 안 버리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성 역할이 시각이 되면서 이렇게 좀 양성성이 둘 다 이러한 그 허들이 좀 변화되는 것이 자연 현상이다. 자, 그 외에 이제 사회적 특성으로는 이제 뭐, 경제적 의존, 신체적 의존,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경제적으로 계속, OECD 가족 중에서 노인의 빈곤율이 가장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 어르신들은 자녀를 잘 하는 것이 노인 대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못했어요. 40대, 50대는 이제 명금이나 이런 걸 잘 벗는데 샌드위치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인 문제. 그래서 어르신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는요,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욕구 중에서 기본적인 욕구나 사회적 욕구가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과거 10년, 20년에 비하면요. 우리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러느냐? 내가 40평 살고 있는데 옆 사람이 50평 사는 거야. 내가 그랜저를 타고 있는데 옆 사람이 체어면을 타고 다니는 거죠. 예. 이렇게 사람이 비교적인 욕구 때문에 사람이 좀 힘든 거거든요. 이렇게.
예. 그래서 나름대로 돈들은 있는데 그런데 그것 자체가 이 비교적인 욕구, 사회적인 욕구가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할머니 그 정도 살면 됐지 왜 그래?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덕거롱 어르신들이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면 그 어떤 그 명절 때. 예. 그때는 뭐 다 똑같은데 명절 때 자녀들이 다른 집은 다 찾아 나오고 그냥 부침개 붙여서 꼬순내가 푹 무는데 찾아올 자식이 없다든지 그러면 더 외로운 거죠, 이게. 다들 외롭다 그러면 외롭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인간의 어떤 사회적 비교적 욕구, 상대적 욕구가 어떤 것인지 그걸 또 중요하게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약간 이제 빈곤 문제, 질병 문제, 고독, 역가 상실 문제. 예. 특별히 이제 노인 학대 문제는 하나를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요즘에 노인 학대 신고 건수가요. 자식들이 많이 요즘에는 학대한다고 옛날에 했는데요. 이제는 노인복지 시설이나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노인 학대의 비율이 많아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굉장히 어떤 부분이 학대인지 성적, 신체적, 성적, 방임, 정서적, 경제적, 자기 방임적 여러 가지 학대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좀 주의를 여러분들 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가셔서 또 자제나들지 주변으로부터 어르신들이 학대받고 있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이제 방임과 자기 유기도 학대라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스스로를 케어하지 못하는 않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학대다. 그건 빨리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연계해서 그런 서비스를 받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는 거 한번 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공적인 노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노인들을 그러니까 노인 어려운 문제가 여러 가지 있고 이 노인의 여러 가지 삶들을 어떻게 살까 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려고 하는데 좀 성공적인 노화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석세스풀 에이징이다. 요즘에 성공적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늙고 싶으신가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좋은 할머니로, 좋은 아버지로 이렇게 늙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은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사회활동도 하면서 몸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도 편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준을 그냥 가장 최저 수준으로 준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만나는 어르신들이 정말로 성공적인 성공적인 노인, 정말로 석세스풀한 성공적인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렇게 좀 적극적인 마인드가 조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가장 최저 수준을 그냥 올리는 것보다는 마지막에 어르신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잘 늙어갈 수 있도록 잘 노화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그의 마무리의 삶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활동들이 되면 좋겠다. 바로 그것이 어르신을 위한 거지만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 이런 걸 가지고 좀 하면 좋겠고요. 성공적 노화를 촉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어르신들의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요즘 미디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어떤 소통 도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어르신과 그러지 않는 어르신 간에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라든지 또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 잘 활용하는 어르신은요 손주하고도 잘 할 수도 있고 자녀하고도 늘 왕래를 할 수 있는데 미디어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요 소통이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셔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핸드폰이라든지 또는 지역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디지털화된 것들을 자랑할 수 있도록 잘 돕는 역할들을 좀 해줄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그 사이버 복지, 그러니까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것이 그 사람의 복지 수준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미디어 매체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요즘에 핸드폰 하나를 잘 활용하면요 모든 걸 뭐 음식부터 시작해서 복지관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은 돌보면 하지만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라든지 어르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미디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어르신 혼자서도 삶을 잘 이렇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커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봐서는 성공적인 노화의 요인은 제가 봐서는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디 핸드폰이라든지 또는 디지털화된 것들을 잘 활용하도록 하면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하시고, 그런 것들을 어르신들한테 가르쳐서 문자 보내는 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쪽 전화하는 방법, 또 어르신들 간에 카톡 보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좀 새로운 세계를 열리는데 도움이 좀 될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이라는 개념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르신이라는 개념은 실은 굉장히 그 여결령적 관점, 기능적 관점에서 아주 복잡한 개념이지만 65세 이상의 기능적으로 좀 쇠퇴하신 어르신들을 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노화의 현상이 있는데,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현상 중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하나의 그 심리적으로 보면 신체라든지 심리라든지 환경적 변화에 의해 가지고 우울증이라든지 또 경직성이라든지 또는 그런 어떤 양가성, 어떤 성취각이 바뀐다든지 시간 전망이 이렇게 바뀐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현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르신들을 보는 데 있어서 최저 수준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마지막 삶을 정말 성공적인 노인, 정말 훌륭한 성공적으로 노인의 시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개념의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그중에서 미디어를 디지털화된 어떤 기기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잘 여러분들 주변에서 도와준다면 성공적인 노화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이론적인 내용들은 여기서 마치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